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의 이슈를 고전이죠. 채권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명언을 남긴 분이죠. 바로 말킬이라는 분이 채권 가격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나중에 정상화될 때 금리가 내려가겠죠. 이렇게 한 10년 또는 2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큰 변화에서는 채권 투자가 유망하다고 합니다. 그 채권형 펀드 또는 채권 직접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전문가스러워 보이고 실제로 이해도가 높게 전달될 겁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자, 5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역의 관계이다. 반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잔존기간이 긴 채권이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보다 가격 변동폭이 크다. 크게 더 가격이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요, 채권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요, 만기가 길수록 증가하지만 그 증가는 작아진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이 잔존기간이 일정할 때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얻어지는 수익의 크기가 반대로 같은 폭의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채권 가격의 하락폭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즉, 채권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 장기채일 경우에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면 이자율이 높을 때 채권 가격 변동폭이 작아진다.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 가격이 싸집니다. 즉,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입니다. 3%. 11월 초 현재. 미국은 훨씬 높죠. 3.25% 이상 되고, 내년 봤을 때요. 내년에는 미국 금리가 4.75 또는 5%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의 턱밑까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환율을 방어하고 하려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4%가 될 거로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뭐 8% 이상 10%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발행되는 모든 그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또 작년 봄에 그때 금리가 1%였었죠. 예금금리가 은행에서 1%가 안 넘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럴 때 1년 만기 정기예금을 1%로 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1억하고 100만 원 받겠죠. 이자까지 해서. 같은 원리로 작년에 1% 금리일 때 만약에 1억짜리 국채를 구입한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1%를 깎아서 사겠죠. 채권은 액면에 1억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 국채를 살 때는 1% 금리라면 깎아서 9,900만 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년이 돼가지고 금리가 4%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가입하게 되면 정기예금이 1억 400만 원 되겠죠. 1%로 1년제 정기예금을 1억을 가입했으니까. 그럼 1년 후에 1억 400만 원을 손에 쥐는데 마찬가지로 금리가 4%일 때 내년에 가정했을 때 1억짜리 국채를 산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4%를 깎아가지고 9,600만 원 주고 사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1억의 정기예금을 하나 1억짜리 국채를 사나 수익률 400만 원은 같은 겁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 할인율 이것은 금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예상대로 금리가 4% 올라갔을 때 10년 만기 정기 예금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에 이자가 400만 원씩 10년 치니까 4천만 원, 1억 4천만 원 되겠죠? 10년 후에 정기 예금은 마찬가지로 내년에 4% 금리일 때 10년 만기 국채를 산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00만 원씩 10년을 깎아야 되니까 4천만 원을 깎아서 6천만 원에 사게 되겠죠. 즉 1억짜리 채권을 6천만 원에 사가지고 10년을 만기 때 1억을 상환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을 건데요. 만약에 2년 후, 3년 후에 금리가 다시 안정화했다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전 세계 물류가 정상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다시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자, 물가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내려간다고 치면은 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금리가 1% 갔다 볼게요. 채권은 이미 사둔 거죠. 6천만 원 주고 1억짜리 사놨었습니까? 이것을 되팔 수 있습니다. 채권은요, 발행된 날 이후부터 만기까지 누구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 주고 산 채권이 다시 9천만 원 되는 겁니다. 즉 1%로 할인 폭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즉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역역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 1번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4%일 때 6천만 원 주고 샀던 것을 1%로 금리가 내려가면 9천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뭐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제가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밀하게 얘기하면은 잔존기간이 2년 지났기 때문에 8년이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금리가 4%일 때 싸게 샀다가 1%일 때 비싸게 되팔 수 있다는 것이 채권 투자의 매력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IMF 사태 났을 때 97년도 8년도 때 그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채권을 싸게 샀다가 다시 금리가 정상화됐을 때 비싸게 팔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 큰 장이 열린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서 가계부채 많은 분들은 고통스럽겠습니다만,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은행 예금만 할 게 아니라 채권을 직접 수혜보자, 아니면 채권형 펀드에다가 변액보험 같은 데다가 넣어보자, 이러한 컨설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지난달에도 5.6%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5%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금리가 점점 따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따라서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경제 심리수가 100 이하 95.5가 돼서 그전 달보다 2.5포인트가 빠졌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88.8포인트입니다. 100보다 역시 낮은데 그전 달보다는 2.6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BSI 지수, 이것은 더 내려가가지고 100보다 훨씬 낮은 72포인트가 됐습니다. 세 가지 지표를 제가 말씀드렸죠, 심리를. 이것은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200까지가 맥시멈이고 제로가 미니멈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심리가, 경심리가 좋다는 뜻이고, 낮으면 좀 위축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무역수지가 7개월째 연속으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은 67억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환보유액은요,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167억 달러입니다. 4,167억 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니까 한 600조 정도 되겠죠. 이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소기를 못 싸우고, 무기를 못 싸우고, 농산물을 못 싸웁니다. 그야말로 부도가 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특히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수입보다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 나라입니다. 달러를 찍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좀 조심 있게 보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계속 흘러갈 거로 보여집니다. 주가지수는 그전달에 워낙 빠졌기 때문에 지난달은요,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6.41% 올라갔고 코스닥은 3.37% 올라갔습니다. 미국도 좋아졌습니다. 다우지수가 13.95% 올라갔습니다. 많이 회복이 된 거죠. 나스닥은 3.9% 올라갔고요. 중국은 지금 어렵습니다. 중국은 월봉 차트이긴 하지만 상해 종합지수하고 홍콩 항생 이 부분이 각각 4.3%가 내려갔고 14.72%가 내려갔습니다. 자, 시진핑이 3년임이 확정됐죠. 문제는 뭡니까?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정치 지도자 7명 중에 경제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3대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진핑 계파가 다 정말 독식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좀 독재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시진핑이 3년임 확정되는 날 100조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보다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나빠지면 우리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의 대장이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월 평균으로요. 4.234%입니다. 4%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전달에 비해서 0.33%포인트가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금리를 말할 거 없죠. 특히 대출금리는 이미 7, 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그럼 내년도에는 10%가 넘어갈 수 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의 어느 새마을금고에서 금리를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말이죠. 8%를 준다고 합니다. 8%. 물론 300억 한도에서 그 어떤 한정판 특별 판매 상품이긴 한데 예금 금리가 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는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출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 잔액 기준이 2.52%고요. 신규 취급의 기준이 3.4%입니다. 이게 베이스거든요. 여기다가 가상금리를 얹어가지고서 실제로 우리 차주, 대출받는 분들의 금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상당 부분 가계부채가 있는 분들은 고통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반면에 또 환율도 어렵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평균이 1,430원 45전입니다. 그 전달보다 월평균 기준으로 30원 95전이 올라갔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건데,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물가 잡으려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3%인데 아마 이번 달에 또 올라가겠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 한두 번 더 올라간다고 보면 4% 정도가 될 걸로 우려가 됩니다. 통화량은요,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즉, 시중 금융 상품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중에 돈들이 다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M2, 총통화죠.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7.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10% 넘었었거든요. 시중의 통화량, 유통량이 줄고 있고요. 투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이라든가 주식형 펀드 잔액들이 전부 다 약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죠. 우리나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기름인데 91.16달러 배럴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월 평균으로 봤을 때 1달러 22센트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에너지발 물가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금 시세는 내렸습니다. 금 시세는 사실 달러하고 금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달러는 돈입니다. 돈의 파워거든요. 돈 파워가 많으니까 금 시세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온스당 1672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으로 봤을 때. 참고로 금은요, 1000년이 지나도 무게가 그대로 있죠.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금은 이자가 높을 때는 원금의 이자 가산돼서 증가되겠죠. 복리 개념으로. 그래서 금리가 높은 시즌에는 금값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제로금리에 가깝다. 돈값이 없다. 그럴 때는 금값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끝으로 부동산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심각하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 음마아파트라고 해서 강남권의 재건축의 대명사죠. 지난달엔 사업 승인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20억이 깨졌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음마아파트가 한참 잘 나갈 때는 6, 7억까지 갔었거든요.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이제 19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소위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수억씩 그 호가되는 게 정도가 아니라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매매가 지수와 주택 전세가 지수가 각각 마이너스 0.5%씩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큰 겁니다. 거시지표가 0.5%가 내려갔다는 것은요, 개별 어떤 아파트라든가 주택 가격은 몇 억씩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2천만 채가 넘는 주택의 어떤 지표를 하나로 본 거기 때문에 0.5%라도 큰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달도 순봉적인 자산관리와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